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란입니다. 2022년 제304회 임시회가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에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청취하고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와 감염병 세계 유행으로 인해 지친 광주 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좋은 광주광역시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제304회 임시회 주요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22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청취하고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의견 청취의건 1건, 보고안 2건, 결의안 2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아동복지시설 학생희망 키움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2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용도지구 변경 의견 청취의건, 2021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 결과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처리하고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장현주 의원의 제2학동 화정동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행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는 주제와 광주시 아파트관리업체 부당이득에 대한 행정감독을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용집 의장은 올해는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 집행부가 의정과 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2022년 광주광역시, 광주시 교육청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광주광역시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황현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학생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이 필요한 복지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구청장 협력을 통한 지원 시책 마련,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학교 복합시설 운영 주체, 운영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운영협의회 설치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현재의 도시농업이 시민의 여가 체험 중심에서 더 나아가 강주광역시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치유농업센터 설치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치유농업사를 배치하는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강주시의 농촌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치유 기능을 활용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의 삶의 활력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으로는 학동 참사와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시행 전날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고가 터진 뒤 수습에만 매달리는 뒷북 행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주시가 먼저 선제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탁관리 업체가 2년 동안 포위로 초과 징수한 약 1,100여만 원의 사대 보험료를 주민의 추적으로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는 강주시 관내 수십 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이므로 이것은 강주시 전역에 걸쳐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주시는 시급히 강주시 전체 아파트 관리업체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갈등이 심각한 10여 개소 아파트는 강주시 감사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11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8회 지방의회 우수조례에서 단체 부분 최우수상과 개인 부분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체 부분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ESG 경영지원 조례는 이정환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의정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